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시아나 항공은 1988년에 설립돼서요. 1999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항공 운송 사업이고요.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객은 9개 노선, 그리고 국제 여객은 71개 노선 등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 회사, 즉 계열사로는요.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아시아나 IDT, 또 아시아나 에어포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 2조 8,952억 원, 영업손실 25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 6,8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아시아나 항공 공시는 뭘까요? 예, 일단 앞서서 공시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네. 아시아나 항공의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주죠. 그쵸. 항공, 그다음에 여행주. 대표적인 어떤 피해주인데 아시아나 항공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좀 있었어요. 네. 주가의 어떤 회복률이 좀 있었죠. 네. 반기까지는 영업이익까지 좀 내고 있던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의 영업손실로 전환됐고 다시 코로나 이 방역 조치까지 좀 강화되면서 네. 기아가 없는 어떤 이 여행업의 어떤 이 그쵸. 불황이 좀 지속될 것 아닌가. 네. 자, 그런 어떤 우려감이 지금 증시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회사 벌금 등의 부가 공시를 좀 제출했는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금 등의 부가 정정 공시예요. 원래는 작년 11월에 최초 공시를 좀 했는데 자, 최종 확정에 따라서 이 정정 공시를 한 겁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정정 사유는요. 납부기한에 부과 금액을 좀 변경했다. 정정 전에는 969억, 정정 후는 972억 원. 지금 금액이 969억 원에 처음 나왔던 이 벌금 부과 예정액에서 972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좀 되면서 오히려 금액이 오히려 한 늘었네요. 10억 정도, 네. 한 8, 9억 정도 더 네. 증가가 좀 됐는데 자,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회사는 과세 예고 금액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지세 금액이다. 자, 차이가 뭐냐면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이 추징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네. 969억 원에 대해서. 네. 그런데 확정된 금액에서 972억 원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했기 때문에 최종 고지를 한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는 기타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사항을 통해서 상기 부과 금액은 납부 고지서상의 고지세 금액이고 최종 세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 즉 972억 원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공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네. 향후 대책입니다. 상기 부과 금액은 납부 고지서상의 고지세 금액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인 이 기한 내의 절차에 따라서 재공시하겠다,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응할 예정이라고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입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럼 972억 원에 대해서 왜 부과를 받았는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다름 아닌 2015년 그리고 2017년 이 사이에 발생됐던 법인세 등의 이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금호 터미널의 지분을 금호 산업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여기서 발생됐던 관련된 세금 부분이 972억 원으로 좀 확정이 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무적 쟁점이 있다면 네. 세무 불복 소송을 통해서 추징금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다라고 회사는 회사 일종의 좀 입장에서. 액션이죠. 그런데 네. 이게 무조건 다 불복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납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한다든가 다른 연부연납, 다른 대체 수단으로 납부를 한다든가 좀 두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바로 추징되지 않는다면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해가지고
972억 원보다는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세무적 포지션이 있는가? 자, 이 부분을 회사가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서울국세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제시한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징금을 이제 제공을 해야 한다, 내야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갈수록 실적 악화에 지금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징금까지 납부를 하게 된다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걱정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미 2분기에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의 추징금이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액수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불로 납부가 된다면 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회사의 어떤 재정 상태가 추징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회사의 유동자금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장사가 좀 잘 돼서 이익의 폭이 좀 증가되고 사내 유보자금이 좀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회사에는 어떤 유동성분이 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 조세불복을 통해서 이 시점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가 네, 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시간적인 어떤 부분을 번다든가 두 번째 추징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만약에 다퉈서 좀 줄인다면 더 다행이고 마지막에 대체 수단으로는 최종에 이르러서는 이걸 한 번에 낼 수 없기 때문에 네. 분할 납부를 회사의 어떤 사정을 설명해서 분할 납부를 통해서 이 세금을 좀 뭐 몇 년에 나눠서 좀 납부를 한다든가 회차별로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대체 방법들이 있는지는 또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대한항공이랑 매각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는 건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좀 한 고비 넘긴 거 아닐까, 네,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네. 어제였는데 자, 기어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기업심사결합제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안에 네. 협상 테이블에서 회의 주지를 통해서 합병 승인을 하겠다라는 게 좀 밝혀졌는데 네. 물론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인데 조건부 승인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볼게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슬롯, 운수권의 일부 반납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우리가 네. 어렵죠. 슬롯이 뭡니까? 슬롯 어렵죠? 처음 들어본 그렇죠. 단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살짝 찾고 네. 왔거든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게 그렇죠. 아닐까요? 슬롯은 일종의 영업권입니다. 네. 비행기에 우리가 항공의 스케줄이 있죠. 뭐 1시부터 1시 10분은 A항공사, 그쵸. 1시 20분부터는 B항공사. 자, 내릴 수 있는 시간대, 그다음에 이제 이륙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이 슬롯,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는 슬롯을 합병을 통해서 보유하게 된다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그렇죠. 독과점에 피할 수 없는 네. 독과점 논란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합병 승인을 다소 좀 이렇게 미뤄왔던 것인데 자, 조건부 그럼 슬롯이랑 운수권 일부를 정리하든지 반납해라. 네. 자, 팔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의 어떤 독과점 규정 안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슬롯 배정을 좀 한다면 네. 나름의 공평한 어떤 게임을 좀 할 수 있다.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자, 이 조항 조치를 좀 한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슬롯 재정비에 따른 어떤 방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합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네. 합병이 중요한 어떤 수단 관점에서 빠르게 슬롯 정비나 운수권 반납 등의 어떤 네. 조치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네. 자, 문제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슬롯이 반납되고 운수권이 반납되면 그 노선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 문제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비행기, 네. 그 노선에 움직였던 노동 인력들 관련된 매출들이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이 겁니다.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잉여 인력의 어떤 문제인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서로 양사 항공사 간의 어떤 노조, 네. 자, 합병을 반대하는 측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이 좀 있을 텐데 만약에 인력의 어떤 부분적인 구조조정이나 잉여 인력 어떤 문제가 가시화된다면 합병의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공정위가 제시한 독과점 해결할 조치를 이행을 하더라도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해외 당국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이제 다른 주요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도 남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네. 지금 살펴본 바로는 한 3개국까지는 지금 심사위원회 승인이 좀 떨어졌고 네. 나머지 이제 국내 승인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각국의 어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독과점 논란은 있지만 항공 슬롯 부분이 합쳐진다고 해서 이걸 뭐 별건으로 움직였던 거랑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자국의 어떤 이익 측면을 가져오는 네. 어떤 사항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해외 승인 문제는 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장 급선무했던 어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정의 어떤 합병 승인이었는데 그쵸? 네. 일차적인 어떤 산을 좀 넘어간다면 네. 나머지는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승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고비를 넘겨서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뤄진다면 아시아나항공 청사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과거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어떤 합병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 좀 급등했어요. 네. 아무래도 합병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공룡 거대 항공사가 국내에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 만약에 종결된다면 네. 그다음에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그렇죠. 훨씬 더 파급적인 어떤 이 네. 외형 가치가 좀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도 대한항공과의 어떤 합병 시너지는 충분히 좀 예상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차트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보면은 작년 11월 기점에 33,170원, 2020년도 11월 기점에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던 이 타이밍에 33,170원의 고점을 좀 형성했다는 거죠. 네. 자, 이후까지 좀 오면서 좀 내용을 좀 봤지만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내용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자,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부각이 좀 됐던 시점이죠. 그렇죠. 바로 요 구간인데 자, 주가가 이때 당시 좀 보면은 자, 29,000원, 3만 원대 좀 머물렀던 주가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3분기 이후에 방역 조치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부분이 크게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는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의 어떤 영역에서 지금 그쵸. 주가 좀 횡보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합병 기대감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포인트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고 네. 자, 매수. 자,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권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매수 유효 구간은 자, 요 구간이에요. 자, 18,000원에서 19,000원, 18,000원에서 19,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이다. 자, 모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서 계속 삽니까가 아닙니다. 네. 차곡차곡 현 구간까지는 좀 모아간다면 위드 코로나 이후 또는 여행 재개 조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시세 분출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18,000원에서 19,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